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네이버 블로그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젠 글을 쓰러 갈 텐데 아니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이버 블로그에 로그인하는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우리 설정 관리, 네이버 블로그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설정 기능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니까 당연히 우리 네이버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자기 블로그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로그인 하셨으면 이렇게 뜰 거죠, 아이디가. 그런 다음에 위쪽에 가보시면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블로그라고 보이시죠? 자, 이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제 블로그를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정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내 블로그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내 블로그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요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서 내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아니면 나는 블로그에 글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글쓰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전혀 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눌러주십니다. 한번 가볼게요. 내 블로그를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내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자기 블로그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디자인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설정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처음 블로그를 만드신 분들은 저처럼 뜹니다. 근데 나는 과거에 블로그를 좀 해봤어요 하신 분들은 뭔가 글이 있다든지 뭐 디자인이 돼 있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블로그를 난 처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요 프로필 쪽인데요, 요 프로필 쪽 가보시면 이렇게 뭐 블로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밑에 가보시면 글쓰기 옆에 여기 보시면 관리 통계라고 있어요. 관리 통계 보이세요? 글쓰기 옆에 관리 통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요 관리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관리랑 통계랑 클릭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눌렀는데 관리 쪽으로 안 넘어가고 자꾸 무슨 뭐 통계가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요, 요 통계 쪽을 누르셔서 그래요. 이 클릭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를 눌러주세요. 관리, 정확하게 마우스를 대고 관리를 클릭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관리라고 해서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동영상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이젠 관리 설정이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블로그 정보가 나올 겁니다. 요 블로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나의 블로그의 이름이라든지 블로그 명이라든지 블로그 설명이라든지, 또한 블로그 그 아이디에 그 사진을 바꿔준다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는 기본 설정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보시면 이제 블로그 정보라고 보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뭐 연령 그룹 요런 얘기가 나오고, 굳이 요거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령 정보 및 검색 및 추천 호응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이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 글을 연령 정보로 구분하여 검색 결과로 노출하거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40대야, 50대야 그러면 그 비슷한 나이대들이 여러분의 블로그를 선택하거나 추천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들의 또 관심사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는 검색 결과나 노출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연령 그룹은 네이버 아이디 연령 정보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의 글과 관심 있어 할 그 나이대들을 찾아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굳이 여러분 뭐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블로그 주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블로그 주소는 우리가 블로그 가입했을 때 그 주소고요. 이건 변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명 이렇게 나옵니다. 블로그 명. 자, 블로그 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블로그 이름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노출할 블로그 이름을 적어주시는 건데, 여기에다가 보시면 한글, 영문, 숫자 혼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25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또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 없이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양 적어줄 거, 이제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 블로그는요, 항상
너무 넓은 주제를 다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블로그는. 나는 IT 블로그면 IT. 아니면 나는 연애다. 아니면 나는 여행 블로그다. 나는 음식 블로그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주제를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명도 그런 어떤 컨셉과 맞춰서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다. 그러면은 음식과 관련된 좀 이름을 좀 적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요. 사실 요즘에는요. AI를 활용해서 이름을 적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자, 한번 나중에 우리가 그 AI 활용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챗 GPT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챗 GPT한테 물어보셔서 이름을 좀 정해달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별명 나옵니다. 별명 적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블로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자, 별명은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블로그를 활동했을 때에 여러분의 아이디 밑에 적혀지는 이름이에요. 블로그를 이제 활동했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함을 적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함 적지 마시고요. 그냥 예명 같은 거. 나는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겠다. 그런 다음에 소개글. 블로그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2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보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소개글 비워두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소개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음식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다 뭘 적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음식 장사와 관련된 이름을 적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제가 우리가 필수 개념 강의, 여러분 온라인 강의 다 들으셨죠? 필수 개념 강의 때 한번 설명드렸었지만은 전략이 다릅니다. 내가 회사 블로그를 만들겠다. 그러면 회사 이름, 브랜드 이름을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그냥 내 자체가 인플루언서야. 내 자체가 인플루언서라 그런다 그러면 굳이 회사 브랜드라든지 굳이 여기다가 회사에 대한 내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소개글도 마찬가지고. 자, 어떤 전략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는 장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나는 지금 만드는 게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블로그가 내 회사를 홍보하는 공식 계정이고 싶어해. 그러면은 여기다 뭐 한다? 그냥 자기 회사 이름, 내 장사하는 이름. 예를 들어서 공덕동 국밥집. 그러면 공덕동 국밥집, 뭐뭐뭐 국밥집,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내 장사를 대표하는 블로그가 아니라 나는 내 자체가 인플루언서면 좋겠어. 그러면은 굳이 여기다가 브랜드 이름 적지 말아라. 그냥 공덕동 뭐 회사 이름 적지 말고요. 지킴이 뭐 이런 식으로 공덕동 맛집 탐방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맛집 탐방 블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는 거지. 굳이 여기에다가 여러분 좀 브랜드 전략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자, 별명 적어주시고 소개글 적어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소개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요.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장사를 홍보하고 싶어. 근데 나는 이런 장사를 해. 그래서 블로그 명을 적어야 되는데 25자 이내로 알려줘. 그런 다음에 200자 이내로 소개글 좀 작성해줘.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께서 챗 GPT가 써주잖아요. 이거를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로그 주제 나오죠? 우리가 블로그 처음 만들었을 때의 주제를 선택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경제 나오는데 이것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 블로거여야 돼요. 나는 여행이다. 그러면 여행 블로거고요. 나는 맛집 블로그다. 그럼 맛집 해서서 꾸준하게 이 주제와 관련된 글을 써주셔야지 어떨 때는 여행글 썼다가 어떨 때는 맛집 썼다가 어떤 거는 IT 썼다가 그러면 이 블로그,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블로그에 알고리즘상 상위에 노출이 안 돼요. 왜? 헷갈려 하거든. 이 사람이 어떤 블로그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써주시는 게 좋다. 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여기에는 본인의 블로그 활동을 했을 때의 사진으로 쓸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161 픽셀 썸네일로 생성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요거는요. 여러분 커버 이미지는 모바일 기기 해상도에 맞는 크기로 변환되어 보여줍니다. 블로그 앱에서 커버 이미지가 적용되면 내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는 모바일 블로그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여기 사진 이미지 있죠? 자, 요거를 선택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사업자 확인. 사업자 확인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어서 전 사업자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 나 이거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해요?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 파실 거예요? 블로그 통해서 뭔가 쇼핑몰을 운영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블로그 마켓의 목적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내 사업 아니면 내 장사를 홍보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블로거, 유명한 블로거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이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홍보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굳이 뭐예요? 사업자를 확인할 이유는 없어요. 사업자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할 거야. 블로그로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권을 내가 배송할 거야. 그럼 뭐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블로그에다가 내 매장 홍보하거나 내 매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다든지 나의 이야기를 쓴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예. 주문받아서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확인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표시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을 요 기본 설정, 블로그 정보를 다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우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요거를 적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세요.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홍보 목적으로 씁니다. 그냥 홍보 목적으로 썼는데, 과거 제가 파워블로그였을 때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했었어요. 우리가 그 필수 개념 강의 때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파워블로그였고, 네이버 블로그는 그냥 뭐랄까요, 관리 목적, 영업 목적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를 지금 블로그 보여드릴까요? 제 블로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홈페이지처럼 좀 꾸며놨죠. 이렇게, 그죠? 홈페이지처럼 꾸며놨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제 블로그는 아까 우리 설정 부분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요, 보시면 블로그 명을 여의도 정보맨 경제정보 리포트라는 이제 이름을 썼고요. 자, 별명은 그냥 저는 권혁중 교수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뭐 이름은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뭐 그냥 별명 자체를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여러분 별명은 이름으로 쓰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는 이제 공인이다 보니까 그냥 썼고요. 소개 글 이렇게 나오죠. 소개 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나는 그 영업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소개 글, 홍보 글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건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는 18만 구독자죠. 18만 구독자. 거의 18만 5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19만 써야 되나? 반올림해서?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쓰는 편이라서 18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블로그 주제 나오고요.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를 저는 사진을 넣었고요. 제 인물 등록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저는 이렇게 인물 등록 커버 이미지를 넣었죠. 사업자 확인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물건 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 연결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여러분 처음 우리가 아까 계정은요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게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 실제 쓰고 있는 네이버 계정은 톡톡 연결해서 보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네이버 톡톡은 뭐냐 그러면 메신저예요. 우리가 카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있듯이 네이버도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톡톡인데요, 사업자와 고객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고객이 이
톡톡을 통해서 네이버 주인장한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업자라 그러면 사업자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죠. 네이버 톡톡은요, 꼭 블로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이버만의 메신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권혁중 프로 PR 대표, 톡톡 계정이 여러 개가 있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거 안 뜰 거예요. 난 톡톡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예, 톡톡을 안 만드신 분들은 아까처럼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계정으로 네이버 톡톡을 만드시면 연결할 수 있도록 떠요. 그러면 이 톡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네이버 톡톡 검색해 보시고 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자, 블로그 정보를 쓰셨으면요, 기본 서체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그 밑에 기본 서체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에 어떤 서체가 보여줬으면 좋겠냐, 기본 서체가. 그 다음에 크기는 몇 수 했으면 좋겠느냐, 행간은 몇 수 했으면 좋겠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 서체. 저는 일단 마루불이라는 서체를 썼습니다. 이게 좀 이뻐요, 저는. 저처럼 하셔도 됩니다. 그냥 똑같이 따라 하셔도 돼요. 예, 마루불이라고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클릭하세요.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는 기본이 아마 여러분 15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15는 모바일에서 보기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6 아니면 19. 19는 약간 커서 부담될 수도 있으니 저는 한 16으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6 정도 놓으시면 되고요. 그냥 색상은 건들 필요 없고요. 행간 180, 180%, 그다음에 정렬이 문제인데, 글을 썼을 때 중앙 정렬로 보여줄까 아니면 좌측 정렬로 보여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 기본이 중앙 정렬이 돼요.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좌측 정렬. 우리가 노트 쓸 때처럼 그냥 좌측 정렬했습니다. 일반적인 게 좌측 정렬 아니면 중앙 정렬이에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쓰시되 그냥 나중에 수정하시더라도 일단 지금은 좌측 정렬로 하고 이렇게 좌측 정렬로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